조국 블랙홀이 돼갖고 조국 때문에 이 모든 추석 밥상에 관심을 조국으로 돌렸구나. 참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한국당은 이번에 청문회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소위 조국 흠집내기 집중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론의 악영향을 만들고 그 악영향을 통해서 임명을 저지하려고 했던 전략을 가졌던 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조국 후보자가 결국은 기자회견 형식에 그러니까 11시간. 부랴부랴 그 다음날 다시 또 모든 조건 다 드랍하고 그전에는 있던 조건들도 다 놓고 또 청문회를 또 엽니다. 결국은 끌려 나온 거지요. 근데 한국당 때문에 청문을 못했다는 건 진실이 아니고요.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안 된 것은 국회 지도자 전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한국당이 미루는 건 안 되고요. 인사청문회의 무용론까지도 이제 거론하기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낙마시킬 것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이게 끌고 나왔던 무리한 결과값이 이런 검찰에 대한 논란과 쟁점까지 만드는 거다. 전 우리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당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예.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민주당하고 정부는 적어도 한 달여 전에 본인들이 우리 시대 최고의 검찰이다. 검찰총장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 이렇게 막 칭찬을 해갖고 침도 마르기 전에 정치 검찰이라고 현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기자를 수사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사하는 무리한 부분 또 제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고요. 큰 틀에서 정치 검찰로 프레임을 민주당과 현 정부가 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나중 되면 그 본인 당의 의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게 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도 이 상황까지 왔던 배경들 그리고 전국 운영을 국회가 끌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진단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국 장관의 임명 그러면 임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응해야 된다. 즉 검찰개혁에 철저하게 부응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검찰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정치검찰이다 아니다. 이런 관점과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셔야 되고요. 또 국회는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명확하다고 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국회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민주당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한국당 검찰 개혁의 소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어느 특정인 조국 장관이 아니면은 검찰 개혁 못한다. 이런 사고가 이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저도 이 검찰 개혁의 내용 중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신중해야 되고 이건 피의자 인권이 문제하고 피의자가 무죄 추정의 인권 문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이 정해져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조국 가족 수사하고 연결된 속에서 이게 정해지니까 이 좋은 생각들이 개혁의 내용들이 검찰 개혁 첫 단추가 법무부 장관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조국 장관 때문에 검찰 개혁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오히려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 사실도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에 대한 배수 자꾸 중계 방식대로 되니까 맞겠다고 처음 2009년도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포가 자꾸 되니까 그리고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시던 분들도 피의사실 공포에 대한 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내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천적으로 잘 막아보자. 자,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거 저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이 하면은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 가족이 망신당한 걸 막기 위해서 포토라인 쓰는 거 막고 피의 사실 막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것이 오히려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 블랙홀을 빨리 제거해야 민생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본질이라면 그럼 이거는
법무부 장관 거는 뒤로 해라. 예외로 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유포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다만 오히려 검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이 화두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오늘 다행스러운 건 예. 한국당도 동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검찰 개혁의 한 단추는 오늘 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아니, 조금 생각이 전에 동의한다는 국회에서 얘기를- 검찰개혁 추진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셨기 네, 거기까지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테스트에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그렇게 하진인수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장관 고위층 법무부 장관 가족을 보호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할 때마다 그런 논란이 생길 거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검찰 개혁이 장관이 추진하는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더 커졌다. 그래도 우리 사법개혁의 그 자유한국당까지 크게 찬성해 주셔서 앞으로 꼭 그걸 잘 이루어내고 이제 조국 임명 이후 그걸 잘 준비하자 저는 이렇게